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부산 경제도 한미 관세 협정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과제와 향후 영향 등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상욱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장정재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안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을 쭉 보셨을 텐데 이번 관세 협상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고무적으로 타결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었다면 8월 1일부터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었었습니다. 이미 저희의 대미 수출 경쟁국인 EU나 일본이 15%의 상호관세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25%의 상호관세로 부과받고 수출을 하게 된다면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저희의 수출 경쟁 대상국인 EU나 일본 수준으로 맞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합니다. 다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기존의 한미 FTA가 많이 무력화된 측면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향후 협상에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EU와 일본 수준에서 이제 결정된 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한미 FTA를 따져본다면 이게 마냥 뭐 좋다라고 판단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장정재 실장님 뭐 협상에 대해서 과연 몇 점 정도 주실지 총평을 좀 여쭤볼까요? FTA를 통상적으로 이제 뭐 거론을 하면서 네. 그 상호 간에 서로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하기 때문에 어디 일방이 이제 뭐 100점 만점을 기대하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구두 협상 정도에서 했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정부 출범 때부터 이 관세 카드를 내밀면서 우리는 이제 뭐 외교 안보, 좀 남북 문제도 엮여 있고 미중 간의 사이에서 우리가 입장을 취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좀 한 점수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한 80점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0점에서 이제 시작인데 나쁜 점수를 준 건 아니지만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분야별 득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비교적 좀 선방한 분야?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우선 우리의 최대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 산업이 경쟁국인 EU와 일본과 같이 15%의 관세를 부여받은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2024년 대미 수출액이 347억 달러로 1278억 달러의 전체 대미 수출에서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대미 수출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역시 78억 달러 수출을 해서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였었습니다. 따라서 8월 1일 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경쟁국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선방한 분야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그 우리 부산 지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조선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국 측을 뭐 설득하는 데서 가장 크게 주요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갖고선 우리 지역에서의 이제 그 조선에 납품하는 업체들, 즉 뭐 조선 기자재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배가 선박이 건조되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적인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좀 있을 거고 아무래도 수주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조선 분야를 좀 긍정적으로 좀 주목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대만과 이제 그 우리 인접하는 데서 이제 반도체 부분들에서 이제 그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네. 대만이 이제 한 20% 관세율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한 15%니까 뭐 지금 아직 뭐 초기이기는 하지만 네네. 그럼 뭐 수치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제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수치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뭐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조선 분야에서의 좀 더 디테일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해 주시는군요. 근데 이제 안 교수님 앞서 언급했지만 한미 FTA 굉장히 좀 강력했지 않습니까? 이 FTA 효과가 사실 이번 상호 협상을 통해서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한 거나 다름없다. 앞으로 계속 좀 무력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의해서 또다시 한미 FTA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8년에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 측 요구에 의해서 한국의 픽업 트럭이 2021년부터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었었는데요. 이를 20년 늦춘 2041년부터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한국 측이 이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철강 수품에 대해서 그 263만 톤 정도의 쿼터를 수용하는 이제 조건으로 미국의 이제 철강 산업 분야에서 이제 그 무관세 수출이 한미 FTA에서 합의된 무관세 수출이 네네. 이어지는 것을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을 또 미국 측이 수용을 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면서 한미 FTA 개정에서 합의하는 걸로 미국이 받아들였던 철강의 쿼터 분야에 대한 무관세 수출을 3월 달에 무력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네. 3월부터 저희도 다른 나라와 같이 25% 관세를 물고 있다가 6월에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 세계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품목별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저희도 또 이제 50%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거죠. 그래서 이번 한미 그 관세 협상에서 철강 산업의 그 관세가 0%에서 좀 50%까지 오래된 상황을 잘 피력을 하면서 좀 협상을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운 점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통해서 정말 한미 FTA가 또다시 무력화되고 있는 네네. 것은 향후 협상을 어떻게 저희가 미국 측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철강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철강 문제는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50%면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덜 됐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미 FTA가 이제 점점 무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전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지적. 특히나 이제 자동차 관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15%. 근데 이제 따져보면 이 15%가 썩 유쾌하지만은 않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는 이제 FTA 미국과 이제 FTA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관세율이 이제 뭐 0% 이렇게 하면서 좀 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2.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일본과 많이 거론을 하게 되면은 네. 15%로 똑같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 언론에 나오는 것들 보면 일본에서는 그닥 그렇게 크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왜냐하면은 뭐 주력의 그런 일본 자동차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생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관세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일본에서도 긍정적으로 뭐 가격 경쟁력이 뭐 높다 이렇게 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우리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미국 시장이 하는 데 있어서 관세 부담이 아무래도 높아졌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우리도 이제 뭐 미국의 뭐 생산 공장을 뭐 증설해야 되는 어떤 과제들도 좀 남았고요. 또 부산 지역 입장에서도 뭐 미국으로 이제 뭐 르노에서 이제 뭐 수출을 하고 뭐 지금은 조금 수출량이 미력하게 하지만 한때 이제 그런 인기 있는 품목들이 많이 수출을 하면서 그 어떤 수출 그 효과
뭐 상승 효과도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 뭐 이런 거는 좀 예상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제조 기지로 이용해서 수출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요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지적은 살짝 있더라고요. 좀 살짝만 짚어주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미 FTA를 통해서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그동안 미국으로 무관세로 수출됐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르노 삼성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네. 르노 자동차가 닛산의 하청을 받아서 닛산의 이제 로그를 생산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이제 좀 악화되기 전까지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였는데요. 네네. 한국에 생산해서 그리고 지금 또 그 르노 자동차가 중국의 지리 자동차하고 협력을 해서 폴스타 4라는 전기 자동차 모델을 부산의 르노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무력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그 관세 분야에서 수출 측면에서 우위를 이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다국적 기업인 GM과 르노의 전략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번 협정에 눈에 띄는 게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1,500억 달러는 이제 마스가 해서 이제 추후에 좀 다를 텐데 3,500억 달러. 정치자님 이거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미 이제 그 관세 협정이 합의가 된 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을 설명한 거를 올렸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한 뭐 얘기들을 좀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이제 미국 측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한다 했는데 뭐 우리 측 입장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입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그 당장에 그 SNS도 또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그 정상 간의 회담도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뭐 입장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3,500억 달러 중에서 이제 뭐 한 1,500억 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선 분야에 좀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분야 이렇게 우리 측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부적인 부분이나 운영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추후에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펀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대충 어느 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예상이 나오는데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정말 물음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현재 부상하고 있는 뭐 AI라든가 뭐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등등 어떤 첨단 기술 쪽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미국에 같이 협력을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좀 이렇게 찾고 이제 그 효과를 누리는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특히 투자라는 거는 그 상대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강력하게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부 부분들이 또 협력할 수 없고 자국의 어떤 산업적인 보호 측면에서 개방을 또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입장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그 우리 한국 기업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 현지에서 이제 뭐 투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출을 하는 데서 이제 지급 보증 성격으로서 하는데 미국 입장하고의 이제 뭐 차이를 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을 것 같고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펀드 이건 앞으로 좀 어떻게 활용이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조선전협 1,500억 달러 펀드는 지금 양국 간의 세부적인 협상이 좀 더 진척되는 사항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어떤 펀드 조성에 관련돼서 그런 건 이제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양측 정부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세부 사항에서는 다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1,500 펀드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과 미국이 실무 협상을 어떻게 진척시키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시해야 될 것은 양국 정부의 또 발표하는 내용들이 상호 차이를 보일 것이 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또 유권자를 만족시켜야 하고 한국 정부는 또 한국의 유권자를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네네. 그 세부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마스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를 딱 보여주니까 이것이 조금 이번 협상에 먹혔다. 근데 이제 마스가라는 게 결국은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쭉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그대로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 조선 산업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Agai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적인 정치 구호인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패러디해서 활용한 구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전 세계 최대의 그 조선업 강대국이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엄청난 조선업의 생산 경쟁력을 바탕을 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예. 이후 미국의 조선업은 꾸준히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미국의 핵잠수함인 이제 보이시오가 지금 9년째 수리를 대기 중이고 향후 수리가 이루어져도 미국에서는 2030년 이후에나 이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서 2025년 3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백악관 내 해운조선 산업 담당 사무소 오피스 오브 시빌딩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고 이를 통해서 상업 상선이나 또는 이제 군함 분야에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USTR도 중국산 선박에 대한 도크 이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높은 게 중국 선사가 중국 선박을 활용할 경우는 엄청난 도크 이용료를 내고 또 해외 선사도 또 중국산 선박을 사용할 때 도크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이를 이제 환산을 하면 세계 최대의 화물선이 이제 HMM 알제시라스호인데요. 이게 대략 한 23만 톤입니다. 이 네. 경우에 도크 이용료가 무려 740만 달러에 육박하게 되는 엄청난 비용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알제시라스호는 이제 그 최대 크기를 상정을 한 거고요. 그런 정도의 초대형 선박들이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서 도크 이용을 하면 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조선업이나 또는 해운업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게 좀 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면의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없이는 미국 조선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에 대한 의구심을 좀 저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한화가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운영 중인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운영 적자가 무려 570억대 수준입니다. 570억 원 수준입니다. 상반기에만. 이게 예. 570억 원이면 이게 연으로 벌어지면은 1,000억 이상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천문학적인 적자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이제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가서 이걸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투자해서 부담을 지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미국 정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굉장한 가능성과 새로운 시장인데 이미 나가 있는 걸 보니까 적자도 만만치가 않고 과연 이 정책적으로 마스가가 지금은 이제 화제가 되지만 이게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을 만큼 동력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 거기 말씀을 해주셨고 장 시장님 그 1,000억 달러 LNG 구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뭐 LNG를 이제 뭐 수입한다는 측면이고 일본은 이제 뭐 LNG를 이제 개발하는 거고 우리는 네네. 이제 수입하는 쪽으로 이제 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LNG를 아무래도 수입을 하다 보니까 당장 이제 똑같이 이제 조선업 분야에서는 이제 LNG선 건조에 뭐 좀 청신호가 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도 좀 하고요. 아무래도 그 우리는 이제 조선 기술이 이제 중국과 많이 경쟁을 하는데 네네. 중국은 이제 벌크선 위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LNG선에서 이제 뭐 아직은 뭐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수주량 측면에서 좀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가스 개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거다 하면서 뭐 이런 강관을 만드는 뭐 이제 그런 뭐 시추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업계들 뭐 철강을 이제 제조하는 이제 가공하는 이런 쪽에서도 좀 했는데 그런 쪽은 이번에 이제 수입하는 쪽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조금 이제 낮아지는 그런 업체들은 좀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LNG를 이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에너지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네네. 우리가 이제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있거든요. 글로벌 이제 그 녹색 이제 그린 전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뭐 신에너지 분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뭐 계획이 수정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뭐 그나마 좀 석탄에 비해서 좀 낮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LNG를 이제 에너지로 공급하면서 이런 이제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에 부응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는데 좀 거기는 조금 역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LNG 1,000억 달러 구매하면은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는데 뭐 LNG 선도 말씀해 주셨고 강관도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게 과연 탄소 중립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다라는 말씀. 안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를 좀 따져봐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개발에 미국과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것과 우리가 이제 1,000억 달러 상당의 LNG를 그냥 구매하는 것과 이게 좀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 분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발 이후부터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의 참여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한 정책이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이를 추진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1기 행정부 때 추진이 됐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환경 이슈를 이제 계기로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에너지 총 그 수입액이 230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1,000억 달러를 구매한다라는 것은 LNG로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사들인 게 30억 달러인데요. 2024년에 과연 좀 어떻게 볼지는 좀 향후 양측의 추가 협상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일 것 같습니다. 이 관세 협상이 뭔가 좀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게 시작이다. 모든 게 물음표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부산은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협정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게 지역의 조선산업 분야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 교수님, 어떻게 바뀔까요? 예, 이번 관세 협상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그리고 인력 양성 그리고 해군 함정 정비 등 프로젝트를 통해서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슬로건을 이제 전면에 내세웠고 후회적인 이제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으로의 지렛대로 이제 잘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이제 관련 기업이었던 하나오션의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등 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려할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서 한미 FTA가 무력화가 되고 이를 통해서 지금 주의는 15% 관세를 지불해야 될 위기에 이제 직면을 해 있는데요. 이는 기존 한미 FTA에서 0%였었던 관세가 15%로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 조선 산업의 이제 수출에서도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쟁국에 비해서 저희가 누리던 혜택이 이제 없어진 것으로 봐야 되니까요.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 조선 산업 관련 이제 중소나 또는 중견기업에서 이제 피해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이제 기존의 경쟁국에 대해서 저희가 누려왔었던 수출 단가의 그 혜택이 어느 정도 지금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미국 현지유 조선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품 산업 같은 경우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향후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협상은 서면 합의 상태가 아니라 첫 단추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조건과 그리고 또 실행 과정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소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뭐 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는 게 제조업도 있을 것이고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뭉뚱그려서 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좀 너무 낙관적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 실장님. 뭐 저는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분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조선 산업에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그 전체적인 그 조선업의 어떤 직간접적으로 그 공급망에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거기에 뭐 바이어가 됐던 우에나 뭐 납품업체로서의 어떤 하청을 하던 뭐 거기에 다 연결이 돼야지. 그러려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이제 기술력이고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조선업에서의 이제 그 활황을 기대를 한다면 지역 경제로서의 어떤 그 활성화도 기대를 하려고 하면은 미국 측에서 그런 그 수주 물량을 좀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면은 우리가 지역에 좀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STX가 이제 뭐 중국에 이제 다롄에 가서 네네. 뭐 초기에는 이제 그 투자 유치 측면에서 중국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했지만 물량이라든가 또 현지에서 오는 그 문화 차이 네네.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뭐 그 진술을 하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서 지금 이 중공업이 갖고 하루아침에 어떤 제조 라인을 다 만들어서 뚝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인건비도 해야 되고 네네. 숙련공 확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단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관된 어떤 거를 조선을 만들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그 블록 형식으로 모듈화돼서 일부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 아닌가.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1990년대 말에 이제 그 삼성이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닝보에 가서 조선소를 만들었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블록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한국으로 와서 조립을 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뭐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그 좀 저렴한 노동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중공업에서 이제 뭐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현지에서 당장 무슨 조선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뭐 지역에서 어떤 이제 그런 블록으로 만드는 부분들부터 좀 시작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우선은 거기에 연관된 걸로 이제 뭐 참여를 해야만 네네. 그런 공급망에 참여해야만 기대할 수가 있다.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조언들.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지역에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부산적 관련 산업들 향후에 뭐 여러 가지 기대 섞인 전망도 있고 또 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자동차나 트럭 같은 관련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한미 FTA에 의해서 그 관세 없이 수출하던 것이 지금 이제 15%의 관세를 지불하게끔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경쟁 국가는 현재 같은 관세율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EU나 일본과 이제 같은 관세율이기는 하지만 네네. 기존에 이제 한미 FTA에서 저희가 누려왔었던 이점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산 지역에 자동차나 트럭 관련 이제 부품 산업들이 주로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들 기업들한테 닥쳐올 이제 15%의 관세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상대적으로 누려왔었던 수출에서의 이점을 상실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 부산적 관련 산업단지, 관련 산업 기업들 그 조금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 부산의 대미 수출품으로 보면은 한 뭐 24년도 기준이나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5, 6위 정도입니다. 전체에서 보면은 한화 한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번에 이런 협상 결과로 봤을 적에 이제 뭐 크게 뭐 이제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파급 효과가 날까 뭐 이렇게 좀 하기는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국내 메이저사인 뭐 현대기아하고는 좀 우리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아까 서두에 좀 얘기했듯이 네. 뭐 르노라든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탁 생산하는 부분들에서 영향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데 이 자동차 업계라는 게 이게 공급망이 역시나 견고합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뭐 하청 업체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바이어들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면 지역에서의 뭐 당장 어떤 큰 역할들, 뭐 영향들,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예상하기는 좀 빠르다 좀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미국산의 어떤 자동차가 이제 뭐 수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점은 아무래도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뭐 AS라든가 네, 네. 이런 그 가격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미국산은 아무래도 좀 순위에서 좀 밑에 아래에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영향까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장 네. 그러니까 미국산이 들어와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한들 AS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그게 이제 부품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라는 말씀. 네. 그 반도체, 의약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분야들 가운데서 부산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저희들이 네. 첫 단추를 킨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무진들이 어떻게 후속적인 세부 협상을 이어가고 또 이게 어떤 정책적인 실현 과정을 거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정책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거기를 또 철회를 했다가 또 다시 말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의약품 수출액이 그렇게 현재로는 다른 산업 제품에 비해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좀 향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의 이제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한미 FTA에서 저희가 누려왔었던 이점은 현재 상실하였고 반면 이제 조선 산업의 이제 미국 부흥 의지에 따라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관세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미국의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보면서 또 반도체 의약품 관세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나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상호 관세 협정을 통해서 자동차랑 조선 분야 정도만 뭔가 좀 명징해진 것 같고 나머지 분야는 계속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 좀 앞을 좀 그 트럼프 정부의 앞에 이제 1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네네. 트럼프는 결국은 그 자국의 그런 그 유권자들을 생각하는 정책들을 이제 반기는 정책들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조업에 결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면서 그것으로서 뭐 일자리를 만든다라든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결국은 자기의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도체라든가 이제 뭐 바이오 헬스 분야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거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부수가적으로 이제 하는 게 반도체 부분들을 보면 뭐 중국을 뭐 어떤 그 기술 강국으로 떠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예. 부가적인 것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대만은 이제 협상의 하나로서 자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을 중국에서 철수시켜서 미국에다 이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협상의 어떤 하나의 어떤 카드로서도 이렇게 활용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우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제 반도체를 하고 싶고 이제 바이오 헬스도 이제 당장에 이제 전략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육성을 하고자 하는 품목인데 네네.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니까 우리는 당장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터전이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유치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이런 유치하는 데서 어려움을 이제 봉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하고의 우리하고의 어떤 협상 관계에서 네. 뭐 우리 똑같은 목적인데 우리한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좀 이제 없어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려집니다. 네. 저희 협상이 타결됐는데 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조만간에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도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주던데 안 교수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정상회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발 발언을 하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협상가입니다. 본인도 그것을 주특기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정상과의 협상에서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당황시키면서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상호 발언이 이어질 때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안을 좀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정상께서 이성을 잃으시거나 어떤 감정적인 발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디오를 막 시청하고 상영을 하면서 상택 측 정상을 당황하게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돌발적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욕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을 때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좀 돌발적인 뭐 발언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상되는 변수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나왔을 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또 그 이면에 이제 그 미국의 우선 기조 그런 것들이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막 내세우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어떤 그 무역 관세 협상이라는 어떤 상호 간의 어떤 양호한다는 조금 뭐 내가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조금 양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면서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표현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에서 그게 좀 어떻게 잘 원활하게 될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인데 그게 뭐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큰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언급해 왔듯이 뭐 그 투자금에 대한 어떤 이해도 서로 틀리고 그리고 뭐 우리 쪽 해석도 틀리고 또 백악관 정보도 틀리고 또 이제 상세 협정의 내용으로 상세한 거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원산지 규정을 한다라든가 세부적인 이행 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복잡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앞으로 뭐 단번에 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이제 지루한 협상 절차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대비를 그동안에 우리는 또 FTA를 또 많이 해온 국가고 협상 기술을 하기 때문에 뭐 잘 될 거라고 좀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후속 조치 협상 과정 뭐 말씀하셨듯이 정말 약간은 지난한 과정이 좀 있을 것도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분야가 좀 쟁점이 될 것인지 우리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보완 수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교수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철강 산업에서 지금 아우성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행정부도 아니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합의된 바에 따라서 263만 톤 정도의 쿼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올해 3월에 뒤엎었고 심지어 또 올해 6월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50%의 철강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기업들은 졸지에 0%에서 지금 50%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최대한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서 좀 낮출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그 지금 어쨌든 이 한미 간의 어떤 관세 협상으로서 분명히 이제 거기에서 경쟁력을 잇는 기업들 분명히 생겨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FTA 하는 과정들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흔히들 선방했고 이익을 얻었다라는 업종이 있으면은 다른 데는 또 우리가 또 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좀 이런 부분에서 타격이 되는 기업들 구조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고 당장에 이제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식단에 되는 어떤 농축산물 개방은 꾸준히 미국이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개방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좀 잘 막느냐, 방어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제 상품에 대한 관세만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외적인 관계가 너무나 좀 고민해야 될 변수가 많습니다. 한미 간의 어떤 서로 이제 우방국으로서의 주한미군 주둔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비용 부담이라든지 남북 문제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내미는 카드가 많고 우리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안보동맹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살짝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보면은 이 조선 분야며 방산 분야며 에너지 분야며 뭔가 지금 상호 협력이 좀 일으켜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구체화될 때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그 사항들이 구체화되는 시간적인 어떤 텀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있는데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되는 건지 그 점 살짝 여쭙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미 FTA를 처음에 할 적에도 한 협상하고선 정식 타결돼서 하는데 한 5,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협상하면서 그리고 이게 지나면서 한 10년 하면서 처음에 조금씩 양호하면서 또 다시 협상해서 돌아가고 정착하고 이런 측면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즉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확실하게 뭐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거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으로 기존에 이제 한미 FTA 무력화되는 거 아닌지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안보동맹 여기에도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이번에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 전무했는데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 나올 것이다 예상은 되거든요.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이제 7월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국이 이제 방위비로 연간 1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방위 분담금을 부담해야 된다고 지금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는 대략 지금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연간 방위비 분담금의 대략 10배에서 최대 이제 100배까지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는 저희로서는 이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인데요. 이를 이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인상은 시키되 저희들의 입장도 좀 관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위비는 받아들이되 저희들이 이제 패키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좀 같이 얻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 저희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한국의 이제 핵 폐기물 재처리가 원자력 폐기물 재처리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물을 어느 정도 고농축을 한다면 훨씬 더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유리한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방위비 협상 때 같이 저희들이 진행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보동맹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또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우방국 이전에 그만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좀 하라고 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분명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좀 더 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조선 산업에서 그막 수주 물량을 좀 확보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
부담을 하려고 해도 당장 그 부담하고 나면 당장 국민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예산에서 빼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네. 거기서 이익을 나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처음 시작해서 저희가 80점 수준에서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실익을 얻어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반대급부로 부담을 하고 그만큼 하지 않는다고 하면 80점이 아니라 더 밑으로 점수를 줄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부담은 부담대로 또 경제적인 이익 부분들도 그걸 부담할 수 있는 것만큼 어떤 환경을 미국에서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미 관세 협상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당부 사항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FTA 문제, 이 자유무역 협정이 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추세는 그 보호무역주의가 되게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협상도 뭐 이달에 뭐 된다라는 뭐 어떤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는 중국 상품, 우리 뭐 일본 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소비자한테 선택받는 거는 뭐 좋은 제품,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술력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좀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뭐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를 해보면은 당장의 가격으로 얼마 해갖고 수출이 조금 안 되네? 그러면 포기하는 경향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거를 시설 개선이라든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했을 때 당장의 어떤 반대급부로 매출이 성장하는가? 확신이 안 서면은 좀 주저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서 이익을 좀 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설 전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나서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통상 환경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급변하게. 그래서 이 부산시나 유관기관들이 예산 투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네네. 조직 개편도 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 마무리 발언 좀 짧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짧게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속담을 지금 인용하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그 안팎으로 특히 이제 미국부터 벌어지는 이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심하게 지금 한국 경제 또는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파국을 잘 어떻게 넘겨야 될지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옵션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이 기존에 누려왔었던 무역의 혜택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꼭 미국뿐만 아니라 또 지금 전 세계 또 다른 시장들이 있으니까 네. 다른 시장을 또 다르게 개척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두 분, 안상우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장정재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2월이죠. 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관세 전쟁이 지구촌을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펼치는 협상전,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큰 산은 넘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추가 협상 꼼꼼히 잘 챙겨야겠습니다. 스타포커스 인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